네, 증권가에서 발표한 종목 리포트 살펴보는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총 4종목 준비했고요. 준비된 종목들은 현대글로비스와 하이트진로, 코오롱글로벌과 한샘 종목입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현대글로비스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다시 나타난 쌍끌이 효과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첫 번째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종목입니다. 현대글로비스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6% 증가한 4조 2,20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완성차 해상 운송, 즉 PCC와 벌크선 등 해운 관련 매출액이 전년 대비 28%가량 증가하면서 매출의 전체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PCC 부문 매출액은 현대차그룹뿐만 아니라 비계열 관련 매출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실적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CKD 매출액 역시 현대차그룹 미주 물량 개선과 베트남 CKD 물량 증가, 환율 효과 등에 힘입어서 전년 대비 19.4%가량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853억 원으로 당사의 추정치와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대부분의 실적이 모두 증가했는데 특히 해운과 CKD를 포함한 유통 부문의 이익이 실적 개선을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회계기준 변경으로 감가상각비가 230억 원가량 증가했지만 임차료 감소가 나오면서 상쇄가 됐습니다. 순이익은 1,0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분법 이익이 개선됐지만 외화 환산 손실과 톤세 제도에 따른 법인세율 상승으로 이익 감소가 발생을 했습니다. 레버리지 효과 극대화가 기대되는 이번 2019년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PCC 부문은 현대차의 한국발 물량을 기초로 하는 사업인데요. 하지만 비계열 물류의 증가는 백홀 물량 확대와 함께 전반적인 선밭 가동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 유럽과 미주의 메이저 완성차 업체의 물량 증가가 본격화되면서 백홀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향후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와 함께 레버리지 효과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선박 규모의 확대 효과도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최근 PCC선의 대형화를 추진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단위 원가 절감 효과도 레버리지 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대차의 점유율 확대 또한 호재로 보입니다. 현대차그룹 판매량의 개선은 CKD와 해외 법인 그리고 PCC 또 국내 물류 등 대부분의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이 이런 상황을 반영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장기적으로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는 현대차그룹의 점유율과 궤를 같이 해왔습니다. 2019년 3월 현대차그룹의 미국 점유율은 7.4%로 최근 저점에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글로벌 점유율 개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세가 확대가 된다면 현대글로비스의 실적과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줄 전망입니다. 따라서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목표 주가 19만 원 및 매수 의견까지 유지해준 리포트입니다. 성장 정체에 대한 우려를 딛고 매출액 증가율이 개선이 되고 있는 만큼 현재 퍼 10.5배의 현주가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을 딛고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보게 되면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2.86%가량 올라가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해운 부문의 실적 개선에 역시 강세 흐름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4,5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6만 2천 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하이트진로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고요. 역발상 투자가 빛을 발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이트진로 종목입니다. 먼저 올해 1분기 연결 매출액은 4,225억 원, 영업이익은 43억 원을 전망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신제품의 테라 효과는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이고요. 한편 1분기 맥주의 매출액은 4.7% 감소를 전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한편 소주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1분기 소주의 매출액은 2.9%가량 증가하면서 2,520원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익성은 예상대로 좀 좋지 않겠습니다. 신제품 출시로 인해 원가율 상승에 광고 선전비의 증가로 수익성은 좀 안 좋게 나와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가격 인상 효과가 본격 반영될 전망입니다. 당사가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실제로 이어졌습니다. 5월 1일부터 참이슬의 출고 가격은 6.45%가량 인상이 됩니다. 원 부자재 가격을 포함한 원가 상승이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업종 내 2위 사업자인 롯데칠성 역시 조만간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올해 2분기의 경우 약 3, 4%의 소주 ASP 상승 효과와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6% 이상의 ASP 상승과 소폭의 판매량 감소, 또한 성수기에 진입하는 4분기에는 ASP 상승에 판매량 증가까지 더해지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겠습니다. 소주 가격의 인상 효과가 온기로 반영되는 2020년 연결 영업이익은 1,412억 원까지 증가가 기대됩니다. 맥주에서의 가격 인상 가능성과 종량제 적용을 배제한 보수적인 추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세 구조가 종가제에서 종량제로 바뀌게 된다면 저가 외국 맥주의 경쟁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 맥주의 가격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 24,000원까지 유지해준 리포트입니다. 하반기부터 빠르게 개선될 수익성, 그리고 소주에 이어서 맥주 업황 개선 가능성, 마지막으로 4%에 달하는 배당 수익률을 근거로 매수 관점까지 제시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롯데칠성과 함께 식음료 부문 탁픽 관점까지 유지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종목입니다. 0.97%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200원 정도 주가 하락 흐름까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235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하이트 진로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코오롱 글로벌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고요. 또 한 번의 서프라이즈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종목이고요. 동사의 2019년 1분기 실적은 당사의 추정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먼저 코오롱 글로벌의 연결 기준 1분기 매출액은 7,838억 원, 영업이익은 2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마이너스 12.5%, 플러스 124.1%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BMW 판매 부진에 따른 6톤 부문의 매출 감소 등으로 총 매출액은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큰 폭의 개선세를 보였는데 먼저 주택 부문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00억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또한 BMW 코리아의 정책 변경 및 신차 출시 효과로 유통 부문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판매 부문의 매출 총이익률은 12.9%로 지난 1분기 7.4%보다 5.5%포인트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5년 동안의 분기 실적 중에 가장 뛰어난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주택 부문의 매출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주택 부문의 매출은 2016년부터 18년까지 분기당 1,000억 원대 수준까지 머물렀지만 작년 4분기에 처음으로 2,000억 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올해 분양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내년 중에는 3,000억 원대 분기 매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참고로 1분기 말 기준 주택 부문의 수주 잔고는 5.8조 원으로 작년 연간 매출액 대비 8.6배 수준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코오롱 글로벌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해준 리포트고요. 실적 추정치 변경을 반영해 목표 주가를 기존 12,000원에서 15,000원까지 상향한 리포트입니다. 올해의 실적 개선을 시작으로 이익 레벨이 달라지고 이런 흐름이 업종 내에서도 차별적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현 주가 수준은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오롱 글로벌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보게 되면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0.82%가량 올라와 주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100원 정도 주가 올라가면서 오늘도 좋은 흐름 시연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 흐름 9시 19분부터 보여주고 있는 코오롱 글로벌 종목이었습니다. 현재가는 12,300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한샘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당장의 실적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마지막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샘 종목입니다. 한샘의 1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4,250억 원, 영업이익은 2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마이너스 9% 그리고 플러스 29.2%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영업이익 기록했고요. B2B 특판 매출 감소와 저수익 채널에 대한 영업 축소 등으로 매출액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세일즈 믹스 개선으로 5개 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 하회한 이유는 먼저 리하우스 대리점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인 매출 공백이 발생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리스의 회계기준 변경으로 영업이익이 약 8억 원가량 낮게 산출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 당장의 실적보다는 리하우스 대리점 수의 증가가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패키지 판매 및 대리점 수의 증가는 예상보다 빠른데요. 패키지 판매는 3분기 월 평균 170세트에서 4분기 300세트, 1분기 600세트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리하우스 대리점 수 또한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작년 말 82개에서 1분기 말 기준 131개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연말 목표를 대리점 200개, 패키지 판매 월 1000세트 달성해서 대리점 300개, 그리고 패키지 판매 월 1500세트 달성으로 상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어려운 시장 환경과 특판 매출 감소, 저수익 채널의 축소 등으로 역성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더욱이 하반기부터는 시공 매출이 별도가 아닌 연결로 편입되면서 부업과 건자재 대리점 매출에 마이너스 요인까지 작용하게 됩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작년의 기저효과, 판매 믹스 개선, 중국 사업의 슬림화 등으로 개선이 뚜렷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한샘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해줬고요. 목표 주가는 연결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혀줬습니다. 리하우스 대리점을 중심으로 한 인테리어 시장 점유율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당장의 실적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종합적인 판단까지 전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한샘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샘 보게 되면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0.49%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역시 들어와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부진 소식에 약세는 면치 못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50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10만 1,0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한샘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총 4종목 짚어드렸고요. 신중하게 투자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오전 구간에 있었던 특징주 4종목으로 오늘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 종목 한 종목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는 국일제지입니다. 자회사 국일그래핀이 구글과 그래핀 관련 협업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국일제지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전날 국일제지는 자회사 국일그래핀이 구글과 비밀 유지 계약을 맺고 신소재 그래핀 관련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9.82% 급등세 유지가 되고 있고요. 상한가는 벗어났습니다. 2,22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국일제지였습니다. 그래핀은 연필심에 사용되는 흑연을 원료로 하는 신소재로 구리보다 100배, 실리콘보다 100배 빠르게 전류를 전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강철보다는 200배 이상의 강도를 지녔지만 휘어져도 물리적 특성을 잃지 않기 때문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 종목입니다. 대주주인 CM팜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췌장암 치료제 폴리탁셀의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현대바이오 종목입니다. 29.69%가량 올라와 주면서 16,6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CM팜은 최근에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췌장암 치료제 신약 폴리탁셀의 기반 기술인 폴리포스파젠계 나노 약물 전달체의 구조와 제조 방법에 대한 물질 특허를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CM팜이 이번에 특허를 취득한 폴리포스파젠계 약물 전달체는 암 조직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면서 인체에 미치는 독성이 거의 없는 나노바이오 캐리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스테믹스 종목입니다. 세계 최초로 지방 줄기세포 배양액 내에 엑소좀 유래 성분의 발모 효과를 규명했다는 소식에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프로스테믹스는 일본 교토에서 열린 2019년 국제 엑소좀 학회에서 세계 최초로 지방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 성분의 탈모 치료 효과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파로 21%대 급등세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1,21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6,77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엑소좀과 엑소좀 유래 성분이 모발 성장 인자 및 신호물질을 증가시켰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엑소점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 인간과 동물에서 다수 보고됐으며 식물과 미생물에서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프로스테믹스는 엑소좀 토탈 플랫폼인 엑소플랜트를 적용해 화장품 및 원료로 상용화에 성공했고요. 탈모 치료제 연구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종목입니다.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소식에 오늘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현재 시각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보게 되면 21%대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8,350원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33,3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종목이었고요. 적자를 내는 사업이긴 하지만 주력 사업 종료에 따른 기업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고 보입니다. 회사는 전날 오는 9월 갤러리아 면세점 영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갤러리아가 면세 사업권을 획득했지만 시내 면세점 증가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등으로 갤러리아 면세점은 지난 3년간 1,000억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기존의 백화점 사업을 강화하고 신규 사업 확대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공시들부터 한번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의 움직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먼저 유니드입니다. 유니드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13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9.86%가량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2,115억 원으로 11.9%가량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160억 원으로 87.17%가량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은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7.2% 증가한 101억 9,700만 원이라고 30일 오늘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2,381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903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3.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2조 1,306억 원으로 5.5%가량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1,330억 원으로 14.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 전분기와 비교해보면 25%가량 감소 흐름까지 나와줬습니다. 삼성전기는 IT 제품 수요 둔화로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콜마 B&H입니다. 콜마 B&H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6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1,066억 원으로 10.3%가량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135억 원으로 24.1%가량 증가했습니다. 네, 공시에 있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니드 보겠습니다. 현재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2.55%가량 올라와 주면서 1,25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52,200원의 현재가로 장 마감 기다리고 있는 유니드 종목입니다. 다음 대웅제약 보겠습니다. 0.73%가량 하락을 하면서 반대로 파란불이 좀 들어와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20만 3,5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대웅제약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기입니다. 2.84%가량 올라와 주면서 3,000원 정도 주가 올라가는 흐름까지 시험되고 있습니다. 10만 8,5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삼성전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콜마 B&H 한번 보겠습니다. 2.67%가량 빠지면서 2%대 하락 흐름 들어가 있습니다. 8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29,2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에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하해운입니다. 흥하해운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단기 차입금 200억 원 증가를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했습니다. 차입 형태는 김영식 이권부 무보증 3호 사채 발행입니다. 회사 측은 이번 3호 사채 발행건은 회사가 발행 예정인 사채 총액 400억 원 중에 일부라고 전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수한다고 설명까지 덧붙여줬습니다. 다음은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는 신규 이중표적 단백질과 이 용도에 관한 유럽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 특허는 한국과 미국, 일본과 호주, 러시아에 이미 등록됐고 중국과 캐나다에도 출원해 심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188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5.07%가량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2조 3,041억 원으로 20.7%가량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579억 원으로 63.88%가량 감소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은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은 현대중공업과 약 633억 원 규모의 LNG 화물창용 초저온 보냉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의 27.93%에 해당합니다. 네, 공시했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흥하해운 종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3%대 높은 상승 흐름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11원 정도 오늘만 주가 올랐고요. 348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ABL 바이오입니다. 8.97%가량 올라와 주면서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2,850원 정도 주가 올랐고 34,05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국카본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7%가량 올라와 주면서 빨간불 크게 들어와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220원 정도 오늘만 주가 올랐고요. 8,47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한국카본 종목이었습니다. 네, 2019년 4월 30일 화요일 국내 증시 문 닫았습니다. 자세한 마감 동향은 잠시 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배터리 기술 탈취를 놓고 맞붙은 LG와 SK의 소송에 관련된 내용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2차 전지 관련 핵심 기술과 핵심 인력을 SK이노베이션이 탈취했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인력을 빼가고 이를 통해 기술을 탈취했다면서 입증 자료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결국 국내 배터리 업계 등이 좀 시끄러워진 상황입니다. LG화학은 먼저 SK이노베이션이 전지 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2017년을 기점으로 2차 전지 관련 핵심 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인 자료가 발견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연방법원이 소송 과정에 강력한 디스커버리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증거 은폐가 굉장히 어렵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소송 결과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쉽게 말하면 재판에 앞서서 양측이 상대방 혹은 제3자로부터 소송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요구해 받는 절차입니다. 일종의 증거 수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불과 2년 만에 LG화학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과 생산, 품질관리와 구매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 인력을 빼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정당한 영업활동을 두고 불필요한 문제를 제기해 유감스럽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은 투명한 공개 채용 방식으로 국내외 경력 직원을 채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력직으로의 이동은 당연히 처우 개선과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전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5월 중에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리면 내년 상반기에 예비 판결, 하반기에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 사업 부문이 두 회사의 주력 사업이자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만큼 결국 이번 기술 탈취 의혹에서 번진 소송전에 명운을 걸고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한번 시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마감 동향 양장 뒷수 먼저 체크해 보시죠.
오늘 마감 지수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보게 되면 0.58%가량 하락하면서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12.84포인트가량 내려가면서 어제의 상승세 조금 반납하는 모습까지 확인됐지만 2200선은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2203.59포인트 확인되고 있는 코스피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0.55%가량 올라와주면서 반대로 빨간불 켜고 장 마감 주었고요. 4.14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754.74포인트의 장을 마감 주었습니다. 네, 지수 흐름 먼저 확인해 보셨고요. 다음으로 수급별 마감 동향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짚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수급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 지속됐고요. 개인은 131억 원 그리고 426억 원가량 물량 사주면서 사자 우위 시연했습니다. 기관 보게 되면 581억 원 정도 홀로 물량 덜어주면서 파란불 켜줬던 오늘 시장의 모습이었고요. 다음 선물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 흐름이 들어와 있고요. 95억 원, 86억 원가량 물량 덜어주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다음으로 기관 보겠습니다. 기관이 홀로 매수 흐름 시연했고요. 312억 원 정도 물량 사주면서 사자 우위 시연했습니다. 다음으로 선물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보게 되면 매수세 보여줬습니다. 1383계약 정도 물량 사주면서 사자 우위 시연했고 기관도 역시 매수세 시연했습니다. 7,229계약 정도 물량 사주면서 빨간불 켰고요. 외국인은 대량 매도에 나섰습니다. 8,506계약 정도 물량 덜어주면서 팔자 우위 시연했던 오늘 선물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등락률 상위 종목들을 확인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지켜보시죠. 오늘 코스피 등락률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세가 컸던 종목들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익스프레스 보게 되면 17.04%가량 올라와 주면서 하나그룹주가 오늘 장중에 강세를 쭉 이어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유력 인수 후보로 부각되면서 한화그룹주가 오늘 급등세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역시 한화케미칼도 강세였는데요. 우선주가 15.87%가량 올라와 주면서 빨간불이 크게 들어왔던 하루였습니다. 한편 3호 종목도 오늘 강세였습니다. 14.56%가량 올라와 주면서 빨간불 켰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358억 원 거뒀다는 소식 전해주면서 실적 호조 소식에 강세 보였던 종목입니다. 현재가는 18,100원에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코스피 하락세 컸던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오늘 급락세 시연했고요. 21.45%가량 빠지면서 면세사업 철수 소식에 급락세 시연했습니다. 현재가 34,400원에 장 마감 주었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도 약세였습니다. 17.64%가량 빠지면서 5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 이어갔고요. 마스크팩 제조부문 물적 분할 소식에 오늘 약세 흐름 가져갔던 종목입니다. 8,36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상승세 컸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TEN이 보게 되면 오늘 188%가량이나 올라가면서 정리매매 첫날 급등세 시연했고요. 251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두 가지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왔습니다. 국일재지가 2,220원에 장 마감 주었고요. 현대바이오가 16,600원에 상한가 들어오면서 장을 마감 지었던 하루였습니다. 다음 하락세 컸던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레드로버 보게 되면 9.7%가량 빠지면서 거의 10% 가까운 하락 흐름까지 시연했습니다. 20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이 불발되면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1,210원에 오늘 장을 마감 지은 레드로버였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대동기업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8.91%가량 하락을 하면서 파란불 들어왔고요. 345원 정도 오늘만 주가 빠졌습니다. 3,525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대동기업 종목이었습니다.